혁신의 대상입니다. 쌍따옴표가 붙어준 누군가의 말입니다. 얘기를 좀 풀어가 보죠. 부실검증 책임져라. 이재명 사퇴론 재점화. 사실 앞서서 저희가 이 당내에 있었던 이 주말 동안 부글부글한 이 논란들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사안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퇴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네, 혁신이 알박기, 이재명의 자충수, 대표 사퇴론 다시 점화.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네, 혁신이 알박기 때문에 이 혁신이 알박기란 이재명 대표의 자충수 때문에 대표 사퇴론이 다시 점화가 됐다라는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퇴라는 얘기, 사퇴라는 요 말이 저희 신문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요. 직접 입에 올린 의원이 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가 이내경 씨에 대한 추천, 다음에 검증, 이 과정을 당원과 국민들한테 자세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책임 문제도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당원과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혁신 자체가 출발부터 지금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쉽게 출발이 되겠습니까? 좀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될 것이고. 네, 이재명 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사퇴를 해야 될 것이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은 항상 좀 비명계의 이 목소리를 좀 대표적으로 좀 내는 이 주자이기도 한데 이상민 의원, 이 대표 체제에 결함이 있다. 체제 자체에 좀 결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대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사퇴는 망하는 길이다. 사퇴론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의원 말고 이상민 의원은 사실 뭐 주로 내부에 대한 어떤 쓴소리를 하는 분이긴 한데 김상훈 의원이 SNS를 올렸습니다. 김상훈 의원이 SNS에 올린 거는 또 굉장히 오랜만인데 이래경을 추천한 사람, 이래경의 언행을 옹호하는 사람, 그리고 위에 두 사람을 편드는 사람과 결별을 해야 된다. 이 부분, 파란 글씨죠. 추천자가 당대표라면 그 사람이 바로 혁신의 대상이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 혁신, 이재명 대표 사퇴해라 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는 지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김상훈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저 얘기 중에 살짝 나왔죠. 이르면 내일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재정 의원님, 네. 내일 있을 의총회 주제가 사실 상임위원장 인선이었었는데 주요 주제가 좀 바뀌게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주된 주제가 뭐 바뀐다 아니다를 떠나서 둘 다 중요한 문제니까 네. 저희는 뭐 한꺼번에 많은 일들을 함께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다만 아까 김상훈 의원님이라고 그래서 김상훈 의원님이 누구지 하고 저희 당내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네. 여튼 예. 그럴 정도로 국민의힘. 이제 국민의힘 외부에서 하는 얘기를 떠나서 우리 당내 얘기는 또 경청하고 그 얘기가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저희가 또 그만큼의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만 파랑새는 밖에서 찾을 게 아닙니다. 내부에 있습니다. 과연 저면 어떨까요? 저와 김혜영 의원이 함께하면 어떨까요? 386이 그간 권력을 내놓지 않았을 때 네. 묵묵히 역할을 했던 소위 X세대 의원들을 등용하는 건 어떨까요? 등등 다이나믹하게 구성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부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정치를 그렇게 혐오해하면서도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투표소로 가는 데는 정치가 현실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차악을 뽑더라도 네. 그 가운데서 희망을 찾는 건데요. 네. 저는 우리 당내에서 차악의 다른 모습을 상정할 수 없는 한 대표 사퇴론을 얘기한 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고요. 네. 이상민 의원님 같은 경우도 그렇다면 직전에 대표였던 이낙연 대표를 생각하는 건가 또는 어떤 사람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당내 중진으로서는 조금 더 책임감 있게 그 말씀이 들릴 것 같고요. 네. 등등 이재명 대표 사퇴론이라는 것을 진작 우리 다음 총선에 가장 유효적절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면 당내에는 중진, 다선, 정치력을 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네. 말 한마디를 통해서 충분히 그 직을 내놓을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손쉬운 방식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왔고 저는 이상민 의원님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처럼 당내 중진들의 정치력이 조금 안타까운 시점이죠. 저는 지금으로서도
중지를 모아보면 충분히 네. 해결할 수 있고 국민께서 최선의 답은 아닐지라도 차악이나마 민주당이 저 길로 갔을 때 그래도 대안 세력으로서 의미 있다라는 답지 저희는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살짝 말씀하셨는데 뭐 이게 얼마큼의 이제 생각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저와 김혜영 전 의원님이 같이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라고도 네. 말씀을 하셨어요. 방금 생각한 겁니다. 사실은.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친명으로 분류하고 친문으로 분류하고 비문으로 분류하고 비명으로 분류하면서 분류되어진 그 판에 박힌 수치에서 꼽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고 또 배제됐던 사람들, 그룹들 찾아보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 망치지 않고 그나마 차악을 골라낼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 그룹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좀 현실, 땅에 발을 딛고 묘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파랑새는 밖에 없습니다. 아, 파랑새는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상범 의원님, 물론 네. 역당이긴 합니다만 일단 파랑새는 안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똑같이 좀 동의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지금 이 체제를 유지한다면 혁신위원장을 가지고 그냥 그 당의 쇄신을 가지고 간다면 뭐 안에서 뽑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처럼 중진 말고 완전히 정말 새로운 눈을 좀 더 넓혀서 좀 더 뭐 이렇게 선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면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재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 사퇴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이거는 당의 선택의 문제인데 네. 현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중해질 겁니다. 그리고 현재 또 김남국 의원의 코인게이트 돈봉투 사건 이슈도 계속 갈 겁니다. 지금 당대표 리더십이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여러 차례 얘기가 비명계에서 많이 나왔지만 네. 결국 비대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는요. 네. 이재명 대표 계속 가시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네. 그 민주당에서 위기 극복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끊임없는 갈등이 이렇게 극도로 심해지는 상황이라면 네. 어느 순간에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결단할 수밖에 분명히 없다. 결단할 시기가 올 것이고 그 시기를 늦추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혁신위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결국은 비대위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만평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겁니다. 지금 야구 경기입니다. 야구 경기 뒤에 총선이라고 써져 있죠. 총선인데 이리경 파문으로 명, 비명이 지금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힘에서는 공 언제 주는 거야라고 약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상식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뭐 저런 뭐 신문 만평에서 저렇게 이야기해도 뭐 저희들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국회의장을 지내신 이제 당 고문님을 한번 뵀는데 그분은 이제 당 혁신에 들어가려면 네. 정치적으로 현실 정치에 참여할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혁신위에 당 외부 인사가 주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재정 또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당 내외가 같이 또 이렇게 섞이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아무튼 이런 신선한 생각들, 이런 자유로운 의견들이 많이 개진될 수 있도록 네. 좀 플랫폼을 당 지도부에서 확실하게 마련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